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먼저 이소영 의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한동훈 장관이 제1야당에 대해서 더 탐사와 같이 어떤 정치 깡패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좀 과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찾아가서 호수를 노출하고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어떤 의혹을 제기한 부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등 정치 깡패랑 협업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더 탐사라거나 이런 좀 과한 주장이나 그런 제기를 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으로서 좀 표현이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좀 자중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좀 과한 표현이다. 민주당이 더 탐사, 과거의 정치인과 정치 깡패들이 협업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말이죠. 최근에 더 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의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당하는 심정을 한동훈 장관도 좀 느껴봐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사전에 우리가 방문할 것을 알렸다라고 더 탐사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어요. 김정재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 깡패? 좀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 이거 정말 펜을 든 저는 깡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깡패 그러면 보통 뭡니까? 약점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걸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항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호소는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저희가 깡패 주위에 보면은 저희도 정치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보이지 않는 깡패들이 가끔씩 존재합니다. 굉장히 분노스러운데 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더 탐사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담동 술자리 이거는 왜 그러면 민주당하고 협업을 했다고 그랬냐면, 이 민주당이 맨 처음에 녹취록이 왔을 때 확인을 해야죠. 최소한 30년 기자 출신의 대변인이라면 당연히 저는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 때 순서가 7번째 질의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바꾼 것도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보통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간사하고 다 조율을 합니다. 당연히 같이 들어보고 야 이거 한번 다리 잡자, 발목 잡자, 한동훈 잡자 이렇게 됐겠죠. 이번에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사건이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은 제2국정농단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등등이 다들 합세해가지고 마치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담했죠, 결과는. 근데 지금 이분이 또 지금에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압수수색 당한 심정 너도 한번 느껴봐라는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당한 거는요.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 다 아시다시피 한 달 내내 차로 미행한 거, 그 스토킹 범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겁니다.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충분히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개인의 집에 그렇게 가서 도어락을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 대잔치를 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또 다음 시대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걸 또 이렇게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소영 의원님, 제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소영 의원님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더 탐사의 한동훈 장관 집 문 앞까지 찾아간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야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전 한동훈 장관을 미행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청담동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늘어놓고 어디 한두 번이라 해야죠. 저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의겸 대변인 관련해서는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사기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유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의원으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서 물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침소 봉대해서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안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소영 의원님 생각은요? 아니, 저도 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장관 자택에 가서 도어락 누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동일하게 저는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 대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침소봉대를 넘어서 오히려 이 사안을 굉장히 반기면서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의겸 의원이 무언가 더 사실 조사를 하고 완결되는 수준으로 갔을 때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보자한테 속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죠.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아닌 걸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 주장이고요. 또 민주당하고 결탁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가세연 같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도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거의 파탄낼 정도 수준의 그런 의혹 제기를 했다가 처벌받은 선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민간의 어떤 이런 유튜버나 어떤 매체나 이런 곳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마다 이 배후에 어느 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정말 저희가 정치가 혼탁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법적 책임 얘기도 나오고 의원직 대변인직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적인 책임은 국회의원이 어떤 의혹이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질문한 걸 가지고 매번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분명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사과 표명이라거나 반성이라거나 또는 스스로 성찰하는 측면에서 대변인직 정도는 내려놓는 것이 저는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당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의 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변인의 말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정당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랑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리가 발생했고 또 어떤 책임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결단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도 김의겸 의원 대변인직에서는 적어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정재 의원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가세현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권 또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뭐 유튜브 매체들이 있는데 가세현과 더 탐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척점에 있죠, 서로.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가운데, 중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조용한 다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맞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이 매체 좌우에 이 매체들만 보면서, 즉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영 갈등, 좌우의 대립,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대통령제 제도 자체 폐해는 아니겠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정치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두 분도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것 뭐 같은데. 100번 공감합니다. 지금 거의 정치가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서로 조율해내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능인데, 그렇죠.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걸 저희가 최근 한 10여 년, 그 박근혜 대통령 적폐 이후 저는 그걸 목도를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저희가 주류의 정치인들, 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만큼은 지금 그런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적어도 그런 극단적인 그런 매체들에 기대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진정성 있고 좀 심각하게 하는 것이어야지 정치를 엔터테인먼트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참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인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뭐 접하지도 잘 않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은 주민들이, 특히 그 양극단 지지층들이 그 핸드폰에 그런 유튜브만 보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깝고요. 건강하려고 그러면 중간층들이 합리적인 생각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야 진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그 의원님 대변인께서 이번에 잘못된 주장을 하셨으면 유감 표명이 아니라 깔끔하게, 내가 정말 사실관계 확인을 안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제보자의 말만 믿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안 한 것은 나의 과오고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DJ가 3선 대선에 나가서 또다시 떨어졌을 때, 졌을 때 깨끗하게 정치에서 물러나면서 영국으로 떠나셨을 때, 그때 다시 영웅으로 대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에서 갑자기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걸 제가 이제 봤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우리 정치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저 간절할 겁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이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소영 의원님도 이 이야기는 다 100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예.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좌우의 극단적인 주장을 그대로 우리 진영의 논리라고 해서 무작정 동조하기보다는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건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나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네.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건전한 정치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SNS의 좋아요를 받기 위한 정치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싫어요. 그렇지만 그 싫어요라는 목소리 안에 담겨 있는 뭐 민의도 한번 수렴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아마 두 분이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좀 꼭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 여러분께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 영역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요.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을 이렇게 정치로, 사법에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란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한동훈 장관이 이 말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된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여건이.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이건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이 수사를 막으려고 정치 논리를 갖다 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말에 더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 좀 말장난 같기도 네. 한데요. 순서를 바꾸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를 그렇죠. 던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의 사법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토론하고 경쟁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법정으로 또는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경쟁자를 누르는 어떤 수단으로 수사나 어떤 형사 책임, 법적인 수단을 이제 끌어오는 것도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법적인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말 먼지 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저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이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사하고 균형을 잃게 되는 모습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정치와 사법은 분리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언제쯤 되면은 우리는 정치는 정치의 이야기를 사법은 사법의 일을 그대로 하고 서로가 존중할까. 우리가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보면 정치권에서는 당하는 쪽에서는 일단 무작정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주장에 동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수사받는 건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럼 무작정 또 지지자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언제쯤 그 지금의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본인 사건이 아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지금 둘 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좀 규정하는 저기 단어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는 게 정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대 때 그 공수처법과 그 선거법 반대하느라고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격돌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의원들끼리 때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서로가 다들 이렇게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희가 24명 국회의원이 진술도 한번 못 해보고 출두도 안 하고 그냥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3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판사가 너무나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왜 법정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판사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제 서로 해결이 안 되면 서로 대화가 없는 정치 이게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걸 법원까지 갖고 왔습니까? 네, 이거는 의원들끼리 여야가 예. 협의해서 충분히 풀 문제 아니냐 이런 거는 저는 정치가 사법에 맡기는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소통과 대화가 부재, 이제 서로가 그냥 혐오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사법의 정치화라는 거 뭐 한동훈 장관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재명 이제 대표께서 야, 내 대장동 사건 이거 정치 탄압 아니냐 왜 이러냐 이랬더니 법은 법이고 증거나 증언으로 얘기해야지 정치 탄압 없습니다. 사법은 사법이지 사법이 지금 오히려
정치 탄압은 이런 식으로 정치화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 사건과 좀 분리된다면 이 말이 맞겠지만 저는 이게 사법이 사실 정치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결국은 증언, 증거 없이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물으며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가 법정에 가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아무리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도 마지막 최종의 종착지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몸통이 누구라는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그냥 말로 끝날지 아니면 모든 증거와 증언으로 이걸 뒷받침해서 밝혀낼지 이제 그건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농담 예. 한마디 하자면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김정재 의원님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계신 사건을 저는 얘기하셔서.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법은 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회의 방해한 걸 가지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서로 폭력 행사하고 막 감금하고 회의장 못 들어가게 스크럼 짜고 이런 이제 동물국회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래서 법은 이제 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정치권의 책임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가 공히 좀 성찰해봐야 되는 부분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 쪽에서도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기관이 정치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치가 또 사법기관의 판단을 너무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정치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특히 야당은 여당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정책적인 사안이나 입법 사안에 관해서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또 국민들은 또 주목하기도 하고 왜 저러지? 야 여야가 나란 일에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됐네? 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몫도 크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 정부를 향해서 일종의 시한으로 설정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어떤 시한이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해라, 해임시켜라. 오늘까지 해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윤핵관에 쌓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 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파면을 고집하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겁박합니다. 국민의힘의 이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상도 규명하기 전에 장관부터 파면하라는 것은 민주당이 다음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맞섰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것도 또 이소영 의원께 먼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민주당은 정말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한번 의결한 적 있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진상규명 전 아니냐. 진상이 규명되고 그 규명된 진상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국정조사 합의 정신인데 국정조사하기도 전에 장관부터 파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파면 조치를 안 하면 탄핵 소추안을 하겠다는 건가요? 해임 건의안을 또 하겠다는 건가요? 그 지도부 발언을 보면 이제 뭐 둘 다 카드로 놓고 고려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상민 장관 파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상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 거는 법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네. 규명해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져달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거를 뭐 수리하고 말고는 떠나서라도 자진해서 사의 표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인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의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진상규명 안 됐고 수사 중이니까 못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동문서답을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감싸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라는 이제 말씀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어떤 다시 재발 방지하는 데 필요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 파면 얘기를 꺼내면 국정조사를 없겠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우리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가까워서 저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반응이 나올 걸 예상하고 오늘까지 파면 시한을 정하고 이렇게 통보한 건 아닌지 이게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가 되면서 여야가 또 대치하는 모양새가 되고 이 문제가 또 전국의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가 또 흔들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뭐 이 모든 유족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유족분들이 여당을 면담하면서 이상민 장관 사퇴 얘기를 요구를 네. 하셨고 네.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사퇴하면 말고 뭐 사퇴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입장을 저희가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 대통령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린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해임 건의 저는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과 뭐 경색 국면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대다수와 유족들이 원하는 것을 야당이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또 책임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의 이 주장,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그 시한을 오늘로 민주당이 설정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도 국정조사 굳이 응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오늘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 여야의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정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깬다는 것이 사실 국조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참사 그 희생자들께서도 가장 바라는 건 그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했나. 좀 제대로 밝혀봐라 이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경찰 지금 특수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수완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특수본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미진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보강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또 제기한다 그러면 그때 국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사실 규명이고 진실 규명입니다. 진상 조사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자는 것이고 또 진상 규명 다음에 진상을 충분히 규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는 게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 이번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조 안 하면 마치 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뭔가 정의가 사라질 것처럼 하니 좋다 그러면 그리고 또 예산을 발목을 잡으니까요. 정부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정부가 셧다운되고 어떻게 다 올스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국조를 하기로 했는데 하자마자 아직까지 뭐 출발도 하기 전에 다시 또 이상민 물러나라 오늘까지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엄포를 놓으니까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거 또 다시 정쟁하자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을 169석으로 거대 야당이요. 이렇게 밀어붙여도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아요. 지금 굉장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김의겸이라든지 아니면 장경태 그 최고위원들의 그런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김건희 여사를 계속 몰아붙이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다른 걸로 또 이태원 참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의심은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문제는 시기를 진상 규명을 하고 좀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지금 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일면 앞으로 무조건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물러나라가 아니라 정말 책임을 좀 진상 규명부터 하고 근데 저는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은 네. 일관성이 있어요. 네. 책임은 질 것이다. 네, 저는 그러나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이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런데 이런 선택은 과거 정부, 역대 정부의 행동과 선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분노하거나 많이 슬퍼하고 계실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지웠던 역대 정부의 선택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많이 다르다. 과연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새로운 시도라고 할까요? 이런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요. 일단 국민들이 다 분노했죠. 저희도 그때.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해경까지 해체를 했습니다. 해경도 해체하고 엄청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경이 살아났다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치라는 게 우리가 인치가 아니고 법이 치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냥 마루타로 누군가를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그리고 마구잡이로 누군가가 희생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좀 지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실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진정성 있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진다면 저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세월호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이주영 전 장관이 예. 최근에 이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과감할 정도로 지는 게 민심의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가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와 국정조사 같이 진행하자고 했더니 국정조사는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또 사고 발생 몇 시간도 안 돼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사전에 배치돼 있었어도 이 사건은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망발을 한 안전총괄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사랑 국조 다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이 사건을 수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들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을 시한으로 설정해서 파면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도록 하겠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가
주호영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여당에서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이 국정조사는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특히 유족들이 요구하니까 수용을 했던 건데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나오는 대응 논리가 국정조사 보이콧이다. 그럼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게 자칫 민주당의 의도에 여당이 말려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요구를 하면 국정조사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걸 정쟁으로 또 민주당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쟁을 이끌어 가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상민 장관, 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나가라. 이렇게 지금도 벌써 대통령 퇴진 운동을 바깥에서 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또 뭐 대여섯 명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이렇게 정권 퇴진 운동까지를 가고 이런 건 너무 과한 거고 이게 정쟁으로 가고 특히나 국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벌써 답정너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신뢰를 이렇게 깨는 것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 사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막 어깨를 툭툭 치고 뭐 수고했어. 예.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딱 보이고 나서부터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뭐 모든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정말 이 무거운 결단과 이 절차에 대해서까지 이상민 장관 건들지 마라. 이상민 건드리면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이야기할 게 많아서 다음에는 화물연대 지금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